이 영상은 수년 전 재미로 개봉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던 것에 최근에 더빙과 편집을 한 영상입니다. 편집을 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설명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뇌피셜이 다수 존재하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작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뜯을 팩은 크로니클 팩 퍼스트 웨이브와 이터니티 코드입니다. 크로니클 팩 퍼스트 웨이브는 일본에서 20주년 기념 애니버서리 팩으로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크로니클 팩이라는 이름으로 발매했습니다. 이터니티 코드는 유이왕 OCG의 마지막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마지막 부스터 팩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팩이죠. 금색의 화려한 외관이 엄청 간지나네요. 이건 레어카드 보관용 슬리브 200개와 서비스 팩입니다. 먼저 서비스 팩부터 뜯어보도록 하죠. 메가리스 언폼드. 의식 테마인 메가리스의 대의식 소환을 지원하는 속공 마법입니다. 코드 브레이커 바이러스 버서커. 브레인즈의 등장인물 쿠사나기 쇼이치가 사용한 카드인 코드 브레이커의 링크 3 몬스터입니다. 심해 민스트렐. 심해 디바 관련 지원입니다. 상대패를 확인하고 버리는 효과는 괜찮아 보이네요. 커맨드 레조네이터. 레조네이터를 코스트로 하급 악마종 몬스터를 서치하는 카드입니다. 전황의 지, 제갈공. 전황이 삼국지 연희를 모티브로 한 테마인데 거기에서 제갈량 공명을 모티브로 한 카드입니다. 서비스 팩 서킷 브레이크를 뜯어보도록 하죠. 브레인즈의 두 번째 정규 팩입니다. 위생병 머슬러. 때려서 치료한다는 컨셉의 개그성 카드입니다. 성유물에 비치는 그림자. 성유물 스토리의 적대 세력 크롤러가 성유물 속에서 바글대는 모습의 필드 마법입니다. 메타파이즈 네프티스. 기존의 카드를 활용적으로 변화시킨 테마 메타파이즈에서 네프티스의 봉황신을 메타파이즈화한 카드입니다. 도폭선. 같은 열의 카드를 파괴하는 함정 카드입니다. 캐논 솔저가 있고 폭파 도화선 이전 상황으로 보이네요. 성유물 성계. 크롤러들이 득실거렸던 갑옷 형태의 성유물입니다. 여기선 장갑 부분이 강조되어 있네요. 마지막 서비스 팩 레전드 듀얼리스트 팩 6편입니다. 듀얼리스트 팩의 마지막 넘버링이고 주인공의 카드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지션 오브 블랙 일루전. 블랙 매지션의 검은 실루엣을 한 몬스터 카드입니다. 오노마토페어. 제알의 주인공 유마가 사용한 카드들을 서치하는 카드입니다. 엔터메이트, 도크로벳, 조커. 이번엔 아크5의 주인공 유야가 사용한 카드들을 서치하는 카드입니다. 매지션즈 내비게이트. 블랙 매지션과 블랙 매지션거를 불러올 수 있고 앞면 표시 마법 함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매지션즈 콤비네이션. 연이어서 매지션 사제가 등장했습니다. 블랙 매지션과 블랙 매지션거를 교체하면서 카드 효과에 퍼미션을 거는 효과입니다. 웅장한 매직 실린더와 깨알 같은 마술의 주문서가 포인트입니다. 서비스 팩은 다 개봉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인으로 넘어가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디라이언. 선 제약 없이 묘지로 보내지기만 하면 토큰을 2장이나 만들어내는 아드 창출 능력 때문에 현재 금지를 간 귀여운 카드입니다. 죽은 자의 소생, 근본 부활 카드죠. 금지였다가 현 시점에서는 한 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오스 엠페러 드래곤 종원. 카오스 솔저 개벽의 대척점에 있는 카드로 서로의 필드와 폐의 카드를 전부 묘지로 보내고 데미지까지 주는 효과로 게임의 밸런스를 무너뜨렸었죠. 결국 금지를 먹었다가 다른 카드와 연계할 수 없도록 치명적인 제약을 달고 나서야 금지에 풀려났습니다만, 유희왕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카드 간의 연계를 할 수 없기에 거의 쓰지 않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붉은 눈의 암흑 메탈 드래곤, 레다메라고도 부르죠. 붉은 눈의 암용을 메타화한 카드입니다. 쉬운 소환 조건에 준소환 타점, 드래곤족을 특수 소환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 드래곤 덱의 필수 카드였고, 지나친 파워로 결국 금지를 먹은 뒤 카드명 제약을 달고 풀려났습니다. 네오스페이시언 그랜드몰. 전투한 몬스터와 함께 회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돌파 카드로 사용되었습니다. 왕가의 골짜기 네크로벨리. 묘지기 전용 필드 마법이지만 묘지를 견제하는 능력으로 메타 카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 사이칼리 에어고즈에서 칼리를 담당하는 카드입니다. 준수한 타점과 몬스터 효과 퍼미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의 힘. 공격 반응형 함정으로 유명한 카드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바리에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카드입니다. 엘러멘탈 히어로 에어맨. 사이칼리 에어고즈에서 에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타점과 또 다른 에어맨을 서치하는 능력으로 범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몬스터 게이트. 덱에서 몬스터를 부르는 대신 다수의 카드가 묘지로 보내지는 효과지만 오히려 덤핑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명추리와 엮이면서 추리 게이트라고도 불렸습니다. 사이버 드래곤. 사이칼리 에어고즈에서 사이를 담당한 카드입니다. 쉽게 소환되어 몬스터들을 처리할 수 있기에 범용으로 채용했었습니다. 스킬 드레인. 몬스터의 효과를 막는 지속 함정 카드로 몬스터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금지 가야 하는 카드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카드입니다. 마두기. 묘지에서 제외되어 언데드를 부활시키는 몬스터입니다. 선 제약 없이 여러 장을 쓰거나 제외존에서 묘지로 되돌리고 다시 효과를 쓰기도 합니다. 부활시키는 몬스터에도 언데드 제약만 있기에 언데드 덱의 필수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차원의 틈. 묘지로 가는 몬스터를 제외시키는 카드로 묘지 견제용 메타 카드로도 유명합니다. 황천 개구리. 필드에 마법 함정 혹은 황천 개구리가 없으면 매턴 부활하는 효과로 재물 소재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저지먼트 드래곤. 심판용이라고도 부르죠. 라이트로드 에이스 몬스터로 종원과 비슷하게 1000 라이프를 지불하고 이 카드 이외에 필드의 카드를 전부 파괴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슬다이너, 파키세팔로, 줄여서 파키라고 부릅니다. 메타비트의 상징과도 같은 몬스터로 리버스 시에 특수소환된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는 효과도 있지만 주로 특수소환을 봉쇄하는 카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등 의식술. 소재를 덱에서 사용하는 의식 마법 카드입니다. 대신 정확히 레벨을 맞추고 일반 몬스터를 소재로 해야 합니다. 2차원의 여전사, 그랜드몰에 밀려난 돌파 카드지만 여러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존재감이 있는 카드입니다. 왕궁의 포고령. 함정을 막는 지속 함정 카드로 함정을 많이 쓰던 초창기에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엘레멘탈 히어로 플리즈마. 히어로 카드지만 소재가 지정된 융합 몬스터와 연계할 수 있었고 특히 마법 없이 융합이 가능한 검투수에서 많이 활약했었습니다. 키메라 테크 포트리스 드래곤. 상대의 것이든 자신의 것이든 사이버 드래곤을 소재로 기계종 몬스터를 잡아먹고 나올 수 있기에 사이버 드래곤이 필수 카드였던 당시 한동안 이 카드를 적용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스쿠요미. 뒷면 표시로 바꾸는 효과를 가진 스피릿 몬스터입니다. 리버스 준비나 수비 표시로 바꾸기용으로 사용했고
스피릿 몬스터라 엔드 페이지에 회로 도망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 어딨어? 엘리멘트 히어로 플라즈마 사제왕 가이우스, 제외 능력을 가진 제왕입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데미지를 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해피의 깃털, 상대의 마법 함정 카드를 전부 파괴하는 범용 카드입니다. 오랫동안 금지였다가 지금은 한 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백의 베일, GX의 빌런 사이오가 이끄는 빛의 결사가 사용한 카드입니다. 효과는 좋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쓰지 않고 기념만 하기 위해서 만든 카드로 보입니다. 환마 전용 필드 마법 신라건입니다. 환마에게 내성을 주고 매턴 2장 드로우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건의 모티브는 선악과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보이고, 그래서 일러스트에 나무와 사과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니스트, GX의 주인공 주다이가 사용했었던 패트랩입니다. 빛속성 몬스터가 전투를 할 경우 그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공격력을 올리기에 확실하게 전투를 이길 수 있어 빛속성이라면 반드시 채용해야 할 카드였습니다. 암흑 소환신, 소환 조건이 까다로운 사마마 카드를 쉽게 뽑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상급 몬스터지만 공수가 0인점을 이용해 필드에 꺼낸 뒤 환마를 부르는 전략으로 사용했습니다. 다크 암드 드래곤, 줄여서 담드라고 불렀죠. 암드 드래곤 레벨 7을 다크화한 몬스터입니다. 특수 소환 조건이 묘지의 어둠 속성 몬스터가 딱 3장만 있어야 해서 언뜻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꺼낼 수 있었고, 지나친 파워로 결국 제재를 받았다가 지금은 무제한 상태입니다. 검투수 아이제로스, 아까 봤던 플리즈마로 데스트로리 카드명을 복사해서 융합 필요 없이 검투수의 특성으로 쉽게 튀어나와 카드를 2장 부수고 검투수 2마리까지 남기는 전략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팬텀 오브 카오스, 묘지의 몬스터의 공격력과 효과를 복사하는 능력으로 소환 조건이 까다로운 몬스터를 덤핑한 뒤 능력을 복사하는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 준수한 타점과 함정을 정상화시키는 능력으로 유명했지만 몬스터 중심의 메타로 바뀌면서 잊혀진 비운의 카드입니다. 어니스티 네오스, 주다이의 2카드 네오스와 어니스트를 합친 카드로 히어로 전용 패트랩이라고 보면 됩니다. 패에서 이 카드를 버리고 필드에 히어로 몬스터의 공격력을 2500만큼 올리거나 필드에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린 히어로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은 패에 들고 있다가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패트랩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전투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선택을 강요되게 만들죠. 성스러운 마술사, 리버스하면 묘지의 마법을 회수하는 몬스터입니다. 제한 마법 카드를 다시 사용하여 제한이 아니게 만들기에 함께 제한이 된 카드입니다. 현재는 리버스의 속도가 느리기에 무제한으로 풀린 상태죠. 열정적인 듀얼리스트들, 블랙 매지션과 푸른 눈의 백룡이 격돌하고 있는 실루엣이 그려진 카드입니다. 효과는 원작의 룰을 재현한 효과로
좋은 효과라고는 할 수 없는 기념용 카드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카드의 이름이 유희왕에서 가장 유명한 OST의 이름과 같은 열정적인 듀얼리스트들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함정 부금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스카이 스크레이퍼 슛. 프레임 윙맨의 기술명 프레임 슛이 필드 마법 스카이 스크레이퍼가 있는 상태에서 스카이 스크레이퍼 슛으로 바뀌는 것을 카드로 만든 것입니다. 일러스트를 보기만 해도 어디선가 부금과 대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해피의 깃털 눈보라. 해피가 있으면 해에서도 발동 가능하고 무려 발동 전 상대 몬스터의 효과 발동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효과입니다. 마듀에서도 간혹 랭크전에서 해피를 볼 수가 있는데 깃털 눈보라를 해에서 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어바운드 카넬. DM 마지막 시즌 왕의 기억편 빌런 도적왕 바쿠라의 정령같은 몬스터로 힘을 흡수해서 점점 강해진다는 컨셉을 효과로 구현했습니다. 멸망의 주문 울티마. 8레벨 이상의 마법사가 있다면 비대상 뒷면 제외를 하는 카드입니다. 매지션 오브 블랙하우스의 기술명을 카드로 만든 것이죠. 크로니클 팩 퍼스트 웨이브 결과입니다. 시크릿 2장, 울레 4장, 슈레 6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터니티 코드를 뚫어볼 차례입니다. 널쩍한 건 처음이라 신기하네요. 스페셜 팩과 카드들이 이렇게 두 줄로 들어있네요. 우측 날개에는 수록된 카드 전종 리스트가 있습니다. 스페셜 팩은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연의 주안, 장착마법 중심의 악마족 테마, 주안의 추가 지원입니다. 토큰을 불러오는 효과로 링크로 연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마법 함정에 내성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프록시 F 매지션. 필드에서 융합을 실행하게 해주는 링크 몬스터입니다. 링크 앞에 융합 소환이 된다면 공격력 1000 이하의 몬스터도 패에서 때릴 수 있습니다. 아이 콘택트. 브레인즈의 주인공 플레이메이커의 파트너 AI 아이가 사용한 이그니스터 마법 카드입니다. 이그니스터 마법 카드는 이런 식으로 아이를 이용한 언어 유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환수 아우고 에이데스. 마도서랑의 봉인되어 배터리가 된 크로울리가 마도서랑과 일체화된 융합 몬스터입니다. 상대 몬스터 파괴와 공격력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전황 사략 10만 지시. 전황의 지속 마법 카드로 적벽대전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날 제갈량이 적진에 집단을 두른 배를 끌고 가서 화살 공격을 유도하여 10만 개의 화살을 마련한 일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화살에 해당되는 공격력을 적에게서 훔쳐오는 효과입니다.
링크로스. 브레인즈의 마지막 부스터 팩이 남긴 금지 카드입니다. 효과를 사용하고 난 높은 링크의 몬스터를 소재로 다량의 토큰을 남겨 아드를 불리는 전략 때문이었죠. 토리아스 히에라 루키아. 천사력 몬스터 최대 3마리를 대가로 해 묘지에서 부활하여 추가 효과까지 발동 가능한 몬스터입니다. 9레벨, 다수의 천사적 토큰, 제외 디메리트를 회피하는 엑시드의 특징 때문에 9레벨의 엑시드 테마인 제너레이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스카레드 퍼밀리어.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한 홍련 악마의 사형말을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레드 데몬즈 계열에서 부활 및 레벨 조종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단발적인 효과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버닝 드로우. 브레인즈의 또 다른 주인공 소울버너의 드로우를 모티브로 한 카드입니다. 상대 링크 마커만큼 드로우하는 효과로 링크를 강제하는 신 마스터를 때라면 모를까 현재에는 상대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수신왕 바르바로스. 타협 소환의 대표였던 신수왕 바르바로스의 리메이크 카드입니다. 필드에서 레벨 8 이상이 되도록 릴리즈하여 특수 소환할 수 있고 필드와 묘지에 바르바로스 몬스터를 제외하고 상대 필드의 카드를 2장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바르바로스가 카드군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각 잡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3000 타점에 상대 몬스터 전원 공격 능력으로 몬스터들을 처리하고 제외 후 추가 파괴를 노려야 할 것입니다. 코드 브레이커 제로데이. 코드 브레이커의 유일한 메인덱 몬스터로 코드 브레이커 링크 몬스터들의 효과로 상대 링크 마커 앞에 두면 그 몬스터의 공격력을 1000씩 깎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인지하기 전에 해킹한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로 원작 스토리의 상황과도 잘 어울리는 효과입니다. 천뇌 경룡 썬더 드래곤. 썬더 드래곤의 메인덱 최상급 몬스터 지원입니다. 묘지, 번개적 포함 2장을 제외하는 효과로 자신 필드의 번개적 몬스터에게 대상 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데다가 썬더 드래곤의 제외시 효과를 격발시킬 수도 있고 지명자를 회피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이게 나와주네요. 영상을 찍을 당시에 봤을 때 그냥 커버 몬스터가 나와서 좋아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카드였네요. 이번 팩의 커버 몬스터이자 코드 토커 시리즈 최종 몬스터 링크4의 범용 죽창 카드 액세스 코드 토커입니다. 효과 몬스터 2장 이상이라는 널널한 소재, 효과 발동에 대하여 체인을 걸 수 없는 내성, 소재 중에 하나의 링크 마커 수만큼 통상적으로 최대 3000, 이론적으로는 6링크를 소재로 6000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6장까지 대량 파괴 능력 등등 좋은 능력만 가지고 있네요. 셀러맨 그레이트 제브로이드 X. 셀러맨 그레이트의 엑시즈를 지원하는 몬스터입니다. 링크 몬스터의 후속으로 묘지에서 부활하여 엑시즈를 하는데 가능한 건 브레이드 드래곤밖에 없습니다. 링크 중심 테마라 엑시즈 지원이 없다면 쓰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니온 드라이버. 덱에서 유니온 몬스터를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유니온 지원 몬스터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한 유니온 테마 ABC와 종족과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 의식해서 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유니온이나 장착 요소가 있는 테마라면 용병으로 고려해볼만 하네요. 에어 토르피도. 자막모왕 에어로샤크의 누락됐던 원작 효과가 마법 카드가 되어 출시됐네요. 드로우 효과까지 추가해 주었지만 이제 와서 누가 쓸까요? 너니? 아니차? 이게 시크라고? 와, 이때는 그냥 커버 몬스터 시크 나와서 좋아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진짜 운이 좋았던 거네요. 코드 브레이커 바이러스 스워드맨. 코드 브레이커의 링크 2 몬스터입니다. 상호 링크일 때 덱에서 제로데이 한 장을 불러올 수 있고 한번 부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즌 레조네이터. 레도 데몬즈 덱의 신규 레조네이터 몬스터입니다. 더블 튜닝을 의식해서 덱에서 레조네이터를 2장이나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링크 버스트, 링크 몬스터로 몬스터 카드를 파괴하고 한 장 드로우하는 효과입니다. 일러스트에 있는 몬스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너레이드, 섀도우, 로프톨, 제너레이드의 추가 지원 몬스터입니다. 상대턴 제너레이드 공수 강화 효과와 제너레이드를 덱에서 불러오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다른 카드에서도 종종 모습을 보이는 재밌는 카드입니다. 악마양 마리스, 악마양 리리스와 같은 악마양 몬스터로 이후에 시리즈가 되는 몬스터입니다. 묘지와 제외존의 일반 함정을 세트하는 효과로 상대 턴에도 발동 가능하지만 코스트가 몬스터 두 채로 꽤 셉니다. 기양용 아케티스, 튜너 이외의 소재만큼 드로우 해주는 카드입니다. 아까 금지 갔던 링크로스와의 연계에서 대량 드로우하는 전략이 유명했습니다. 상대 턴에도 필드카드 한 장을 파괴하지만 패를 두 장이나 버려야 하는 코스트로 꽤 무겁습니다. 랜턴 샤크, 이번 팩에서 커터 샤크와 세트로 지원을 받은 샤크 몬스터입니다. 필드에서 꺼내면 패에서 소재가 될 몬스터를 불러올 수 있고 3, 4, 5 랭크의 물속성 엑시즈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메일의 계단, 자이젠 아키라가 사용한 악마족 리버스 테마 신당글 카드의 지원입니다. 신당글 카드를 코스트로 앞면 표시 자신의 몬스터를 공격 표시와 뒷면 수비 표시로 상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버스 효과를 발동하거나 리버스 발동 준비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잭나이츠 오르페골 기르수, 1년의 사건이 끝나고 잭나이츠가 된 기르수입니다. 오르페골 카드 덤핑, 튜너 취급, 토큰 소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페골, 잭나이츠 모두 유용한 효과이기 때문에 둘 다 절찬리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에는 작은 요정처럼 보이는 존재와 리본이 보이는데 요정은 갈라테아로 여동생의 부활을 위한 도구였으나 지금은 별개의 존재로 함께하는 동료가 되었고 리본은 여동생 이브가 묶던 리본입니다. 주옥수, 아르고사우루스, 필드에 나오면 다른 공룡족을 파괴하고 특정 종족 몬스터나 진화약 카드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파괴로 공룡족의 효과를 발동시키고 서치는 종족 제한 때문에 주로 진화약 카드를 가져옵니다. 공룡족에게 있어서 주옥 같은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Q, 아이 컨택트와 마찬가지로 I를 이용한 언어 유희로 IQ와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한 카드입니다. 링크 소환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효과로 링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신 마스터 룰이라면 괜찮은 락이 되겠지만 룰이 개정되었기에 쓰지 않는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황의 레, 장원, 삼국지 연의에서 위나라의 장수, 장료, 문헌을 모티브로 한 카드입니다. 전투 때 튀어나와 공격력을 떨어뜨리고 파괴 시 추가 파괴 효과도 노릴 수 있고 자신의 전황 몬스터에게 파괴 내성을 부여합니다. 네메시스, 아드라스테아, 네메시스 몬스터를 부활시키는 카드입니다. 초상급 몬스터도 부활할 수 있는데 대신 초상급 네메시스 몬스터는 그 턴에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강귀, 거츠, 고 오니즈카가 사용한 테마 강귀입니다. 수비 표시일 때 전투 파괴 내성을 가지고 매턴 강귀 몬스터들의 공격력을 약간이지만 영구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번화의 꽃미소, 묘지의 번화의 꽃미소 수 더하기 3장 덱 위에서 확인하고 몬스터 마법 함정이 전부 있을 경우 그중 하나를 패에 넣고 아니었을 경우 전부 덱으로 되돌리는 효과입니다. 삼라 몬스터들이 그려져 있지만 식물족 몬스터만 걸러내는 삼라와는 방향성이 조금 다른 카드입니다. 무덤홀, 패, 묘지, 제외된 카드의 효과를 발동했을 때 그것을 무효로 하고 2000 데미지를 입히는 함정 카드입니다. 일러스트에는 묘지 관련 카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황의 괴, 가문, 삼국지 연의에서 위나라의 택사, 가후 문화를 모티브로 한 카드입니다. 지속 마함 카드를 코스트로 몬스터 2장의 공격력을 절반으로 하는 효과와 상대 카드가 파괴되면 묘지의 전환 카드를 회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력을 낮추는 효과는 반드시 2장을 해야 해서 자신의 카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전황의 맹, 조덕, 삼국지 연의의 조나라의 군주, 조조, 맹덕을 모티브로 한 카드입니다. 상대 필드 카드 파괴에 반응하여 자신의 다른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흑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황이 있다면 내성을 가지고 전투로 파괴한 몬스터를 자신 필드로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데몬의 추가 지원, 스카레드 레인입니다.
필드에 가장 레벨이 높은 몬스터만을 남기고 전부 제외시켜버리고 남은 몬스터에 내성을 부여합니다. 특화덱에서는 묘지 회수도 쉬운 편입니다. 고레벨의 싱크로와 광역 제외 능력을 통해 레드데몬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터 샤크. 아까 봤던 랜턴 샤크와 연계하는 샤크 몬스터입니다. 덱에서 이름이 다른 어류족 몬스터를 불러오고 3, 4, 5 랭크 물속성 엑시드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랜턴으로 패에서 커터를 부르고 커터로 랜턴이나 커터를 찍고 덱에서 소재를 불러와 3소재 3, 4, 5 랭크 엑시즈도 가능합니다. 엑시즈 리바이브 스플래시. 묘지에서 랭크 4 이하의 엑시드 몬스터를 부활시켜 물속성으로 취급하는 효과와 그 위에 1랭크 높은 엑시드 몬스터를 겹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에는 4랭크의 샤크 드레이크가 부활하고 뒤로는 5랭크의 어비스 스플래시의 실루엣이 보이고 있습니다. 언체인드 트윈 사라마. 언체인드의 신규 하급 몬스터로 묘지 회수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지에서 언체인드 카드를 세트하고 파괴하여 효과 발동 트리거로 사용됩니다. 헤비 포워드. 무한기동 추가 지원 마법입니다. 무한기동 서치 효과와 기계적 엑시즈의 표시 형식 변경, 엑시즈 소재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기동 서치 카드로 보는 게 좋겠네요. 심해의 아티장. 물속성 몬스터의 효과로 패에 들어오면 공개하고 상대 패를 확인하는 효과와 다른 물속성 하급 몬스터를 부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 구성이 좀 난해해서 딱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일러스트 구석에 용궁의 백뱀장어가 보입니다. 마돌체 프롬나드. 앞면 표시 카드를 무효로 하는 마돌체 지속 함정입니다. 덱으로 되돌리는 마돌체 효과와 어울리며 엑시즈 소재를 보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러스트에는 푸팅 세스루가 푸딩 세스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다른 마돌체 몬스터도 조그맣게 등장하네요. 빙천재앙 칠브레인. 천재앙 시리즈에서 물속성을 담당하는 몬스터입니다. 해당 속성의 몬스터가 전투나 상대 효과로 파괴되면 흑소 후 고유 효과를 발동하는데 물속성은 상대 랜덤 패털기입니다. 위치크래프트 데몬스트레이션.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완성한 아루루를 보여주는데 광기 안경, 도야가오, 부끄부끄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일러스트, 특히 베르의 도야가오가 예술이죠. 그리고 탄압당하지 않는 제니의 마음, 네메시스 플래그. 자신의 제외된 카드를 덱으로 되돌리고 흑수 소환하는 몬스터로 네메시스 몬스터를 서치합니다. 네메시스는 보전 생태학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 머리가 지구를 연상시킵니다. 플래그는 깃대종을 뜻한다고 하네요. 녹토비전 드래곤. 야간 투시경을 모티브로 한 몬스터입니다. 패특소. 링크 소재 시 1드로우. 뒷면 표시 보호 및 내성 부여 효과를 가졌습니다. 리볼버가 사용한 카드로 리볼버의 테마 바렛 카드군으로 엮이지는 않고 종족과 속성만 공유합니다. 마린세스 바시란 리마. 마린세스는 블루메이든이 사용한 해양 생물 컨셉의 사이버스족 카드군입니다. 함정 서치, 파괴 회피, 제외 시 공격력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조개의 학명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핀포인트 대시. 서로의 액덱에서 카드를 보여주고 융합, 싱크로, 엑시즈, 링크, 종류가 같을 경우 상대는 버리고 내가 특소, 다르면 내가 버리고 상대가 특소하는 효과입니다. 종족, 속성까지 맞췄다면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라이프까지 뺄 수 있는 도박성 카드입니다. 위치크래프트, 페트로너스. 데몬스트레이션에 등장하지 않았던 위치크래프트 멤버들이 모여 있습니다. 묘지와 제외전의 마법사 몬스터를 덱으로 회수하고 위치크래프트 마법을 서치합니다. 마법사족 패트랩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트로너스는 후원자, 공헌자라는 뜻으로 그림의 아루루의 모티브로 여겨지는 마법사가 위치크래프트를 후원, 설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티타노사이더. 티탄 살해자라는 뜻으로 아폴로호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을 0으로 하고
효과를 영구 무효로 하는 좋은 카드지만 이미 더 좋은 범용 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메시스 엄브렐러. 자신의 제외된 카드를 덱으로 되돌리고 흑수할 수 있고 묘지의 네메시스 카드를 퍼올리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버전 생태학에서 우산종을 모티브로 합니다. 심해이 프리마도나. 심해 디바를 싱크로 튜너 버전으로 강화한 몬스터입니다. 제외된 상대 카드를 패로 되돌리고 서치하는 효과로 다른 심해 몬스터의 제외 효과와 연계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로 소재가 됐을 때 그 몬스터의 효과 대상 내성을 부여하고 묘지로 보내진다면 서로의 제외된 카드 중 한 장을 덱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페라 등에서 주역 여가수를 나타내는 프리마도나에서 유래했습니다. 네메시스 코리도. 자신의 제외된 카드를 덱으로 되돌리고 특수 소환할 수 있고 제외 상태의 네메시스를 패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체 특수 소환으로 빠르게 튀어나와 번개족 2기에 초내력을 부르는 카드로 유명하죠. 알로메루스의 충옥마. 충옥마의 신규 엑시즈 몬스터로 여러 장의 소재로 엑시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뒤쪽에 란카의 충옥마와 테라의 충옥마가 보이네요. 함정 효과를 받지 않는 충옥마 고유의 효과와 엑시즈 소재 2개를 제거하고 4레벨의 곤충족이나 식물종 몬스터를 소생시키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카드 효과로 상대 카드를 필드에서 묘지나 제외존으로 보냈을 경우 엑시즈 소재를 제거하고 자신 필드로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해의 센트리. 물속성 몬스터의 효과의 코스트로 묘지로 가면 상대 패를 무작위로 한 장 제외하는 효과와 특수 소환했을 때 하급 물속성 몬스터를 묘지에서 회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에는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와 그 옆에 알짱거리는 포마가 귀엽네요. 청렬의 수령사 에리아. 수령사의 링크 몬스터 버전으로 명사 링크 몬스터는 공통적으로 상대 묘지에 담당하는 속성의 몬스터를 자신 필드로 불러올 수 있고 전투나 상대 효과로 파괴되면 덱에서 해당 속성의 수비력 1500 이하의 몬스터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명사 링크 몬스터는 상대 묘지에 범용 패트랩을 가져오거나 속성 메타 적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물 속성은 현재까지 효율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름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연옥의 제천. 인페르노이드의 덤핑 카드지만 악마족 범용 덤핑으로도 절찬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대 필드 위에 엑스트라 덱 몬스터들이 충분히 있다면 그 수만큼 인페르노이드를 대량으로 덤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러렐 엑시드. 링크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패에서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한 뒤 동일한 카드를 덱에서 특수 소환하고 둘의 레벨을 4로 바꿔주는 카드입니다. 특히 4레벨 사이버 스테마 참기를 섞은 덱과의 육궁합이 좋습니다. 심해의 아리아. 해룡족 전용 증언입니다. 일러스트는 심해의 디바를 무대 뒤에서 관객석 방향으로 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관객석에는 다른 해양 컨셉 카드군의 몬스터가 보이기에 같은 세계관임을 보여주는 일러스트입니다. 융합파병. 암흑마계의 기사 다크스워드가 7획의 전투용에서 내리는 모습의 일러스트입니다. 융합 몬스터를 보여주고 그 소재를 패, 덱에서 특수 소환하는 융합 지원 카드입니다. 당연하지만 융합만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너니? 멀티가 나왔네요. 과연 뭘까요? 짠! 기교호 우카노미 타마노 이나리. 기교 시리즈에서 7레벨을 담당하고 있는 여우 모습의 몬스터입니다. 효과는 덱 특수에 반응해서 이 카드를 패해서 특수 소환하는 것. 필드에 나오면 상대 몬스터를 대상으로 그것과 속성이 같은 공수가 동일한 몬스터를 패와 덱에서 특수 소환하는 것입니다. 공수가 동일한 기교 몬스터를 의식하고 있지만 범용의 여지는 있네요. 마지막 효과는 소환 세금 징수입니다. 기교 카드는 기계족의 레벨 1부터 10까지 존재하고 모든 속성이 존재하는 카드군입니다만
솔직히 기교는 기교사 빼고는 지뢰 카드라고 생각해요. 아크 네메시스 프로토스. 네메시스 초상급 몬스터 두 채 중 하나로 에스카토스가 동족을 담당한다면 프로토스는 속성을 담당하고 있는 몬스터입니다. 묘지와 필드에서 3속성을 제외해야만 특소 가능하고 속성을 선언하면 해당 속성을 전부 파괴한 뒤 다음 턴까지 그 속성의 몬스터를 서로 특수 소환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 메타 카드입니다. 지금까지 슈퍼레어 6장, 울트라 레어, 얼티밋 레어, 시크릿 레어 1장씩 나왔고 울트라 레어 2장이나 슈퍼 레어 1장 정도 남았겠네요. 드래곤 메이드 슈트럴. 드래곤의 형태와 인간의 형태를 왔다 갔다 하는 테마 드래곤 메이드에서 하스키의 드래곤 형태의 융합 몬스터입니다. 서로의 스탠바이 페이지마다 드래곤 메이드를 특수 소환하고 퍼미션을 담당하고 있는 드래곤 메이드 덱의 에이스 몬스터죠. 밸리언트 샤크 랜서. 샤크의 엑시드 몬스터 블랙 레이 랜서가 주인을 따라 마리안화된 것 같은 디자인의 몬스터입니다. 상대 몬스터 하나를 파괴하는 무난한 제거 효과와 마법 카드를 덱 맨 위로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법 카드를 덱 맨 위로 올리는 것은 드로우했을 때 공개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세븐스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초도 한정 동봉팩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카드들의 시크릿 레어 혹은 프리즈마틱 시크릿 사양으로 등장할 수 있는데요. 어떤 카드가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